누적 지지가 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인 해마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0.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송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사흘째 하락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오늘 3.09포인트 내린 1943.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 채권 매입에 반대해 뉴욕 증시가 보합세를 기록한 데다 국내 투자 심리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사들인 데 반해 개인이 1,855억 원가량 파는 등 차익 실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도 5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운송장비, 유통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철강금속이 1.17% 하락한 것을 비롯해 종이목재와 화학, 의약품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과 SK하이닉스가 올랐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신세계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5.6%나 올랐고 SK하이닉스도 디램 가격이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2.4% 상승했습니다. 쌍방울은 미국 진출이라는 호재로 한국콜마는 하반기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각 9.9%, 2.6%씩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59포인트 오른 491.72로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 투자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중단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 얼마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일본이 꺼내든 와일드카드가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는 6조 7,56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1.7% 수준입니다. 보유 채권도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0.56%인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서 엔화로 조달한 사무라이 본드 자금 7,62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8,756억 원을 더하면 국내에 투자된 일본 자금은 18조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전체 외국인 투자 규모가 47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일본 자금은 100% 개인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양국 간 외교 분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더라도 이들 자금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이탈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최근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8거래일째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송 기자, 대형 조장에서 중소형 조장으로의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올 들어 최장 기간인 8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단기 급등으로 부담감이 커진 데다 최근 랠리를 이끌던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외국인 수급에 따른 영향이 덜한 중소형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59포인트 오른 491.72에 장을 마쳐서 8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400선 초반까지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8거래일 연속 올랐던 지난해 10월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달 들어 5.2%나 오르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3.3%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안도랠리에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중소형 실적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5조 원어치 이상 담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설 경우 수급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시장이 선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지표는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추가적인 리스크 완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당분간 경기 모멘텀이 강화되기는 어려운 만큼 상승 탄력 둔화 구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코스닥 시장의 선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는 코스닥 종목들의 선전이 기대된다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도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의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보다는 개별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뚜렷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국내외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정보기술주들은 여전히 매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25억 1,300만 달러, 수입액은 269억 9,200만 달러로 44억 7,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집계되는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자동차, 화학업종마저 수출 증가세가 최근에 둔화하고 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있어 하반기 수출 전망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 관련 강요회의를 갖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을 결정했습니다. 또 한일 간 고위 관료의 접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 회담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이나 한국 국채 매입 철회와 같은 경제적 보복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런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줄줄이 오르는 가공식품의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과정을 정밀히 분석한 다음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참치캔, 음료수, 즉석밥, 라면 등 가공식품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인상 합의가 없었더라도 업체들끼리 가격 정보를 교환만 해도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8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이돈규 시장감시총괄부장은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인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세력의 주가 조작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치인 테마주들의 주가 상황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올 들어 경차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차는 12만 4,4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판매 대수가 5.2%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입니다. 경승용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경기 침체로 씀씀이가 줄어든 데다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모델별 판매 순위로는 현대차 아반떼가 64,651대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 모닝이 55,600세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실적은 약 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원전 수주 금액 2배에 달하는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가 이르면 올 연말에 진행됩니다. 남아공 정부가 서울경제신문과 코트라가 공동 주관한 한 남아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지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심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자력 발전에 큰 장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경제신문과 코트라 등이 공동 주관한 한 남아공 원전 포럼에서 2030년까지 총 9,6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짓겠다는 남아공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4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한국의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4기 수주 금액인 200억 달러의 2배에 달합니다. 모고로시 모알루시 남아공 에너지부 에너지 담당관은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될 4기의 원전 입찰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6월까지 건설 허가를 완료, 2024년에 발전소 건설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1차로 진행되는 이번 4기 원전 입찰에는 한국과 함께 러시아, 프랑스 업체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원전 입찰의 평가의 주된 항목은 국산화 및 기술 전수, 경제성 부문 등이며 남아공 정부는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게 코트라 측 설명입니다. 업계에서도 남아공 부통령과 에너지부 장관 등이 각각 이미 한국을 방문, 원전 시설을 둘러본 뒤 좋은 인상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향후 추진된 아프리카 지역 원전 프로젝트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현재 남아공 현지의 본사 직원을 파견, 원전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남아공 원전 포럼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또 한국의 원전 시설을 둘러본 남아공 인사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세계 각국의 원전 시설을 둘러봤는데 한국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남아공 원전 포럼에서 만난 게르하르 풀이 남아공 외교통상부 국장의 말인데요. 그는 프랑스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10년여의 휴지기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계속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이 한국만의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 기업인들도 행사에 앞서 17에서 18일 양일간 둘러본 고리발전소 등 한국 원전 시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드리스 샤바라라 액통 상무는 혁신적인 기술에 놀랐고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부러웠다며 한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남아공 정부가 입찰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꼽고 있는 것은 현지화입니다. 현지 업체의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기술 전수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그 척도입니다. 남아공 정부는 구체적인 조달 계획도 세부적으로 명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고로시 모알루시 남아공 에너지부 에너지 담당관은 입찰 시 해당국의 기술뿐 아니라 남아공 경제 발전 기여도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역학 구도로는 프랑스의 열세인 한국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관계자는 남아공에서 폴리티컬 파워는 분명 한국보다 프랑스가 강하다며 하지만 남아공 정부가 현지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한국 컨소시엄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이 아프리카의 경제 심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긴 한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남아공 원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파이낸싱을 꼽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투자 기간도 길기 때문에 파이낸싱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과연 남아공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전수의 수위도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남아공 정부가
현지 업체로의 기술 전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를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술 전수의 수위를 높일 경우 그들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부의 임지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시장이 지난해 2조 1,6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습니다. 방문 판매 부동의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해 약 3,700억 원의 방문 판매 매출을 올려 전체 화장품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였고 후발주자인 LG생활건강의 작년 방판 매출은 2,500억 원으로 화장품 사업 부문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양사의 방문 판매 인력만 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규모를 2조 3,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고 사양 스마트폰을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2GB 램을 장착한 LTE 스마트폰으로 다음 달 중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화면 크기는 4.7인치이며 후면 카메라가 1,300만 화소로 역대 LG 휴대전화 중 최고 화질을 갖추게 됩니다. 효성그룹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효성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기차 공동이용 시범사업 충전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은 이번 사업에서 급속 충전 시스템 4기와 완속 충전 시스템 22기를 공급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16개월간 진행됩니다. 아울러 전기차는 기아 차이레이가 쓰일 예정입니다. 홈플러스가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국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KT의 통신망을 빌려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130개 대형 매장을 통해 5년 안에 100만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조만간 이마트도 알뜰폰 사업 진출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대형마트의 시장 진출이 이동통신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